자, 그 다음에 이제 91번 가보세요. 이제 요 근저당권인데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보세요. 일단 서브노트 잠깐 펴주세요. 서브노트에서 확인 잠깐 하고 갈게요. 서브노트는 156페이지. 156 펴보시고, 이제 하나 특징이 있어요. 이제 근저당권은 이렇게 했어요. 보세요. 이제 갑과 을이 이제 채권 체계 10억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고, 문제는 보세요. 을이 이제 근저당권자죠. 을이 병한테 근저당권을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자, 보세요. 근저당권, 채권책이 10억이죠. 채권액이 얼마예요? 10억 한도지. 10억 한도에서 지금 채권 채무가 증감 변동 중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요건 잘라야 돼. 확정 전에는 을은병한테 근저당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돼야 돼요. 이렇게 잘라야 돼. 이제 확정 전인지 확정인지를 그래서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확정되기 전에는 원칙은 을은병한테 근저당을 이전할 수가 없다가 돼야지. 없다. 그 박스를 보셔야 되지. 박스에서 보셨고, 자, 그다음 그러면 확정되기 전에요. 이거 어때요? 을이 병한테 대신에요. 계약자, 채권자 지위를 넘긴다. 이건 돼요, 안 돼요? 이거는 돼요. 그때 원인이 이제 계약 양도라고 쓰는 거예요. 계약 양도 줄거야지. 계약 양도란 말은 계약자의 이제 지위가 넘어갔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됐고. 또 하나 보세요. 10억에서 이제 7억으로 확정이 딱 됐어요. 확정이 되면 그때는 을은병한테 근저당권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확정 채권 양도 이렇게 적어져요. 그래서 원인이 시험 날죠. 어떻게 쓰는지. 그래서 이제 확정이 되면 이때가 이제 확정 채권 양도.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험에서는 요 이제 원인이 있죠? 요걸 물어봐요. 자, 다시 보세요. 근저당권은 자, 여기서 이제 확정되기 전에는 원칙은 근저당권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되는 게 원칙이고, 대신에 계약자 지위능이고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때 원인이 뭐다? 이게 계약 양도. 그 말이지. 채권자 지위가 넘어갔다 이렇게 되고. 그때 이제 확정이 딱 되면 그때는 양도할 수 있죠. 원인이 뭐다? 확정 채권 양도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래서 무조건 그 원리만 딱 아시면 돼. 앞으로 이제 자르세요. 확정 전, 확정 후 이렇게. 그럼 무시고. 자, 문제 이제 91번 보시면. 자, 근저당권 등기 틀린 것은 1번. 자, 근저당권의 비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 비담보채권이 양도 또는 변제된 경우에 이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그렇죠. 원칙이죠. 없다 그래야지. 확정되기 전이니까 이렇게 이제. 그거 이제 아시면 되고. 그럼 2번. 근저당권의 채권 채권액에는 이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등기 기록에 이자는 기록되지 않는다. 채권 채권액에 이자는 포함되는 겁니다. 3번. 채권 채권액은 반드시 단일하게 적어야 하고 채권자나 채무자가 여러 명일지라도 채권자 채무자별로 채권책을 구분해 적을 수는 없다. 채권책이 10억 이렇게 쓰는 거고. 4번. 근저당권의 비담보채권이 확정된 후, 줄 그세요. 확정된 후 제3자가 비담보채무를 면책적, 중첩 인수한 경우, 이게 이제 채무 인수예요. 자, 등기 원인은 확정 채무의 면책적 인수, 확정 채무의 중첩적 인수로 기록한다. 채무 인수니까 이제 확정됐으니까 확정 후 확정이 나왔죠. 이렇게 이제. 또 5번. 근저당권의 비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 자, 근저당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 계약성의 채권자 지위가 3자에게 전부 일부가 양도된 경우, 이때는 이제 계약 양도, 또 계약의 일부 양도. 확정 전에 계약자 지위 넘어갔죠? 뭐라 쓴다? 계약 양도 이 말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공식을 딱 아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자꾸 대입식을 보셔야 돼요. 이렇게. 있고. 그다음 이제 93번 보시죠. 이거 이제 다른 시험 문제예요. 자, 옳은 것은 돼 있고요. 1번. 자, 등기한이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할 때 지상권의 범위는 등기원인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자, 지상권 등기할 때 필요적 사항은 뭐가 있다? 목적과 범위. 이건 반드시 적어야죠. X네. 2번. 등기한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 채권 채권액은 등기원인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채권 채권액 이것도 필요적 사항이죠. 됐고. 3번. 등기한이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위약금 또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등기원인의 약정이 오면 기록한다. 요건 임의적 사항이죠. 임의적 사항은 약정이 있으면 기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번이지 이상 없네. 됐고. 그럼 4번. 자, 등기한이 전세금 반환 채권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 이전기 할 때 양도에 기록하지 않는다? 자, 일부 이전할 때 양도에 적어줘야죠. 5번. 등기한이 동일한 채권에 관해서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을 설정 등기를 할 경우 부동산이 3개 이상일 때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자, 읽으세요. 공동담보 목록. 담보 몇 개 이상? 5개. 또 하나. 작성은 누가 한다? 등기관이. 이렇게 하죠. 이제. 그래서 보셨고, 뭐 94번 한 개 더 뽑아놨어요. 이제 기록사항 물어보는 거. 1번.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자, 반드시 뭐 적어야죠? 채권액과 채무자. 이자는 임의적 사항이죠. X. 2번. 근저당 설정 등기 신청 경우에는 채권 채권액과 채무자를 기재하고 근저당이라는 뜻은 임의적 사항이다. 자, 근저당권이죠. 제목 적어줘야 되겠죠? 뭐 당연히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근저당권 등기는 채권 채권액과 채무자 적어야 되고 그 적어야 돼요. 근저당이라는 뜻 적어야지. 제목 적어야 되니까. 3번. 지상권 설정 등기 신청 경우에는 목적과 범위를 기재하여야 하나 목적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없다. 요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요. 왜냐면요, 요 목적에 따라서 전서 기간이 나오겠죠. 현구한 건물인지 일반 건물인지 이렇게 목적물을 이제 정확히 적어줘야죠. 4번. 판매 특약의 경우 매수인이 지급한 매매 대금과 비용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판매 기간은 등기원 정보에 정해져 있는 경우에 신청 정보에 기재하여야 한다. 자, 판매 기간은 임의적 사항이죠. 임의적 사항을 계약서에 적으면 이건 기재하여야 한다고 해야지. 4번 답이고. 5번. 임차권 설정 등기 신청 경우에는 차임과 임차보증금은 기재하여야 하나 존속기한은 임의적 기장이다. 자, 임차권 등기할 때 필요적 사항 뭐 있죠? 차임과 범위. 그렇게 나와있지. 차임과 범위. 그래서 이제 이렇게도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 각종 등기하세요. 필요적 사항들이 있죠.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고. 그다음 이제 집합 건물 볼게요. 이제 구분 건물. 여기도 이제 우리 수업시간에 워낙 많이 봤으니까. 자, 집합 건물. 자, 여기도 이제 뭐 한 해 하나씩 뭐 꾸준히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보셨고. 96번 볼게요. 자, 틀린 것은 1번. 상가 건물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구분 점포마다 각각의 소유권 분리를 할 수 있다. 구분 점포 읽어주시고. 요 구분 점포는 뭔가 하면 보세요. 우리가 구분 건물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이 돼야죠. 근데 이제 우리 재래시장 가보면은 점포가 벽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등기할 수 있어요. 그걸 이제 구분 점포라 불러요. 이제 등기할 수 있다. 2번. 구분 건물로 등기될 수 있는 객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는 구분 건물로 등기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야지. 뭔가 하면 이 객관적 요건이 맞죠. 자, 보세요. 객관적 요건은 그 말이에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 구분 건물이지. 구조상, 이용상, 독립이 되면 요거는 구분 건물로 등기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야지. 소유자 맘대로니까. 그래서 구분 건물은 요건이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이 되고 또 구분 소유, 의사. 다른 말로 구분 건물 등기까지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자, 재밌는 거. 2번 지문이요. 정답으로 3년간 떴어요. 옛날에. 꼭 아셔야 되죠, 문자. 3번. 자, 등기하는 구분 건물이라는 등기성을 받은 경우 신청 정보에 첨부 서면 등에 의해서 그 건물이 구분 건물이 아닌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실질적 심사권은 없다. 자, 우리나라 등기관 무슨 심사권? 형식적 심사. 이제 없습니다. 4번. 자, 집합 건물의 규약상 구용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전유 부분으로 보존할 수가 있다. 이제 줄거주세요. 규약상 구용 부분. 요 규약을 폐지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소유권 보존등기하지 그 말이지. 5번. 일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분에 관해서 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나머지 구분 건물에 무슨 등기? 표시의 등기. 줄거주세요.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자, 뭔가 이제 똑같은 말이에요. 두 개요. 구분 건물에서 일부가 보존등기 할 때 나머지 구분 건물에 표시의 등기죠. 이게 이제 이게요.
동시 신청을 볼 때는 하여야 한다가 돼야 돼. 대위 등기를 볼 때는 할 수 있다가 와야 돼. 이제 법률 조문이 두 가지예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거는 현재 동시 신청이니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됐고. 그다음 이제 97번 이제 작년도 기출 문제네요. 또 종합 문제 나왔어요. 자, 틀린 것은 1번 규약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등기된 후 규약을 폐지한 경우 공용부분 취득자는 소유권 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규약상 공용부에서 규약을 폐지했죠. 다시 전유금으로 바뀌어야죠. 근데 이제 취득자는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해야지. 자, 또 하나 추가시키면 얼마 이내? 지체 없이 됐고. 2번 자, 등기할 건물이 구분 건물인 경우에 등기하는 일동 건물 등기기록 표제부에 소재와 지번, 건물의 명칭, 번호를 쓰고 전유부분 등기기록 표제부에는 건물 번호를 기록한다. 자, 보세요. 일동 건물에는 소재 지번을 적었죠. 그럼 명칭 다 적어놨죠. 자, 그 다음에 전유 부분에는요 건물 번호만 적었어요. 왜냐하면 101동 소재 지번하고 101동 101호 소재 지번은 같아 달라요. 아파트에서 101동 소재 지번하고 101동 101호 소재 지번이 다를 수가 없잖아요. 여기는 또 적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이지. 101동 101호 그건 적으면 되는 거지. 건물 번호만 이렇게 이제. 3번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 그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지체 없이 건물에 멸실을 신청해야 한다. 건물이 멸실하면 얼마 이내? 1개월 이내. 건물이 처음부터 부존재할 때는 지체 없이 그 말이고. 4번 같은 지번 위에 한 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 건물 등기 기록에 표제부에 건물 번호를 기록하지 않는다. 자, 일필의 토지에 건물이 한 개 있어요. 그럼 건물 번호는 필요가 없다 그 말이지. 하나밖에 없으니까. 5번 부동산 한매 특약은 등기력이 인정된다. 한매 등기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쓰다 보니까 5번에 쓸 게 없었던 모양이에요. 아무나 갖다 놨어 이렇게 하면 그냥. 그다음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장 좀 따끈따끈한 부분 요 문제예요. 규약상 공용 부분. 틀린 것은 자 1번 규약상 공용 분야 뜻의 등기는 규약상 공용을 한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이 단독 신청한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제 아파트 101동인데 집집마다 애들이 10명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그래서 이제 101호 사가지고 놀이방 써요. 그럼 101호가 뭐다? 이제 규약상 공용 부분. 그럼 이제 101호에 등기하는 규약상 공용은 뜻의 등기는 누가 신청한다? 종전 소유자가 단독 신청한 거지. 값 해주고 떠나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2번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뜻에 신청이 있으면 표제부에 공용의 뜻을 기록하고 각 구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가 라는 등기를 말소한 표시를 해야 한다. 자, 그럼 이제 101호죠? 표지부에 딱 적었어요. 위 건물은 규약상 공용으로 함 이렇게. 그러면 101호는 누구 소유예요? 아파트 주민의 전체 소유죠. 그럼 갑구에다가 소유권 등기 다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지. 그럼 그때는 이제 갑구가 어떻게 한다? 말소한다 그래야 돼요. 분리 폐쇄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야. 그래서 갑구는 말소한다. 그리고 이제 말소한 표시해야 한다 그 말이고. 3번 규약상 공용으로 할 건물에 소유권 등기 외에 권리가 있는 게 있을 때 그 명인의 승낙을 증명한 정보 또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판결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자, 그럼 이제 A 거였죠? 101호가요. 근데 이제 요 101호에 전세권자가 있어요. 저당권자가 있어요. 그럼 얘들을 뭐 받아라? 승낙서 받아라 그 말이지. 같이 지워질 거니까 이렇게 이제 이해관계이죠. 엄밀히 말하면. 4번 자, 공용부분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공용부분 취득자는 기존 소유자와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을 신청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취득자가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거죠. 얼마 이내? 지체 없이 이렇게 이제. 그래서 최근에 자주 이제 나오는 파트 이렇게 보셔야 돼. 그럼 5번 자, 규약을 폐지함에 따라 공용부분 취득자가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규약의 폐지를 지면 정보를 첨부 정보로서 제공해야 한다. 규약 폐지했다. 확인실 줘야죠. 서류 첨부해라 그 말이죠 이제.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장 자주 언급돼요. 규약상 공용부분 뜻의 등기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고. 그다음 100번 가보세요.
자, 대지권 등기 틀린 것은 1번 대지권의 표시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1년번호를 기록함으로써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에 가름할 수 있다. 여기 줄 하나 거주세요. 토지 1년번호. 1년번호 기억나요? 자, 이제 우리 이렇게 해서요. 아파트 부지가 두 필지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번지. 또 이제 서초동 100에 뭐 101번 이렇게 하면 되죠. 자, 보세요. 그러면 두 필지죠. 이 앞에 등기 보면요. 앞에 1점 붙어 있었죠. 2점부터 2점. 요 1, 2 요게 뭐다? 토지 1년 번호죠. 1년 번호 요게 이제 토지의 소재와 지번을 대신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되고. 그럼 만약에 아파트 부지가 1필지예요. 그럼 그때는 1년 번호는 적어야 안 적어요? 그때도 적어야 되고. 1년 번호는 꼭 적어줍니다. 이제 여기 하세요. 1년 번호. 자, 2번. 자, 대지권에 대한 전세권 설정리는 하지 못한다. 자, OX 맞죠? 대지권 엄밀하면 지분이니까 지분에 대한 전세권 등기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3번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 등기 기록에 건물만에 관한 전세권 등기 할 수 있다? 자, 전세권 설정 처분행위 아니죠?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이제 보세요. 대지권 특징은 분리 처분 금지죠? 처분 금지예요. 이제 뭐 소유권이나 저당권이고 전세권은 되는 거죠. 이렇게. 4번 건물 등기 기록에 대지권 등기를 한 경우 딱 자르고. 자, 그 권리 목적인 토지 등기록 중 표제비에 대지권 뜻을 등기한다. 대지권 뜻의 등기. 어느 등기부? 어느 등기부? 토지 등기 기록 해당 구의 직권. 거기서 이제 표제부니까 X 그 말이죠. 오케이, 이제. 명칭 알아야 돼요. 대지권 등기와 대지권 뜻의 등기 비교하는 거. 5번 부속 건물에 대한 대지권 표시를 하는 때는, 자, 이건 이제 보세요. 대지권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부속 건물에. 본 건물이 아니고. 부속 건물에. 표시하는 때는 대지권 표시 말미에 그 대지권이 부속 건물에 대한 대지권 뜻을 기록해야 한다. 대지권 해놓고, 이건 이제 부속 건물에 대한 거다. 라고 적어줘라. 그 말이죠. 요거는 민법에 있어요. 거기 있어요. 집합건법에. 별도로 이제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시험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보시고, 자, 기억하세요. 대지권 등기 특징이 뭐다? 분리처분 금지. 그리고 또 우리가 이장할 때 그거 나왔어요. 구분 건물 등기부 양식. 그거 꼭 알아야 되고 이제 이렇게. 자, 그다음 101번. 이제 우리 이제 29회 문제. 1번 등기한이 구분 건물에 대지권 등기를 하는 경우 건축에 대한 소관청의 촉탁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에 소유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이 대지권의 뜻을 기록해야 한다. 자, 보세요. 포인트는 요거죠. 대지권 등기 했죠. 그다음에 대지권 뜻의 등기죠. 그러면 대지권 뜻의 등기는 어떻게 등기한다고요? 등기안에 직권 등기죠. 근데 여기서 요 말 들어왔어. 건축물 대상소관 촉탁으로 이걸 싹 지워야지. 그래서 대지권 뜻은 등기한 직권 등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래서 등기안이 대지권이 한 경우, 그다음에 이제 대지권의 목적인 이렇게 이어져야죠. 또 하나, 그리고 우리 대지 사용권이 있죠. 사용권은 지역권은 안 돼. 지역권 설정하고 거기다가 건물 지으면 돼요? 안 되잖아요. 사용권은 이제 뭐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될 수 있습니다. 지역권은 X. 틀린 게 두 군데예요. 그럼 2번 구분 건물로서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 대지권 변경입니다. 구분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일동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 건물의 소유명을 대위해서 대지권의 변경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그럼 대지권 변경은 전체 다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인이 대위 등기할 수 있다가 되는 거지. 이제 답은 2번이고. 그럼 3번. 자,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하고 줄 하나 거주세요.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 줄 긋고. 자, 요거 한 단어로 뭐예요? 여기가 대지권 등기지. 대지권 등기. 그다음 이제 뒷달락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로 해당 구에 한 등기. 이걸 한 단어로 무슨 등기? 대지권 뜻의 등기 그 말이에요. 이제
이제 그걸 길게 늘려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앞에는 대지권 등기고 뒤에는 대지권 뜻의 등기죠. 요거 순위 비교할 때 순위 번호 비교한다, 접수 번호 비교한다. 접수 번호 비교한다 이렇게 해야지 이제. 3번도 X. 그럼 4번과 5번을 좀 묶어주시고요. 그 두 개가 좀 어려운 지문입니다. 4번과 5번이. 4번 구분 건물 등기록에 대지권이 등기된 후 등기했어요. 자, 건물만에 관해 저당권 소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 그 문제는 대지권 등기한 후에 건물만의 저당권 대여한대요. 그렇죠. 계약이 좀 잘못된 거예요. 설정 계약을 원인으로 구분 건물만에 관한 저당권 등기할 수 있다?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이제. 이게 분리처분이지. 또 5번도 토지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토지 등기 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이제 토지 건물을 묶었다 그 말이죠. 됐고 그다음 토지에 대한 새로운 저당 설정 계약을 원인으로. 자, 보세요. 대지권 등기한 후에 토지에 대한 저당권 대여한대요? 안 되죠. 계약이 잘못된 거죠, 지금. 그 토지 등기 기록에 대지권 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돼야죠. 그러면 하는 말이지. 대지권 특징이 뭐다? 분리처분 금지. 자꾸 나와야 되죠. 그래서 29회 때 이게 이제 나온 문제인데 좀 어렵게 나왔어요.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고. 자, 그다음 이제 102번 가볼게요. 자, 대지권 등기 틀린 것은 1번 토지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 그 뜻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토지의 등기록에 저당권 등기는 하지 못한다. 맞죠? 분리처분 금지. 2번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 등기 기록에 건물만에 관해 소유권 등기 하지 못한다. 맞죠? 3번 건물 등기 기록에 대지권 등기를 한 경우 그 권리 목적인 토지 등록 중 갑구 또는 을구에 대지가 있다는 뜻의 등기는 등기한의 직권에 의하여 부기등 형식으로 행하여진다. 자, 다시요. 우리가 좀 전에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 기록 해당 구의 직권입니다 그랬죠. 아무 얘기 안 했죠. 그러면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야 당연히. 그래서 이제 여기 옛날에 기출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시험 떨어지고 오셨어요. 왜 얘기를 안 했니? 주등기라고. 그래서 얘기 안 하면 당연히 주등기야 그냥. 그래서 이제 근데 그리고 봤더니 공시법을 20몇 개 맞았어요. 근데요 재밌는 경우 가면 대부분의 분들이요 꼭 그래요. 시험 떨어지고 오면 꼭 와서 그래. 공시법 세법단에 떨어졌대. 맨날 그래. 여행 가면 공법은 열심히 했죠. 차마 말을 못해 창피해가지고 떨어졌단 말을. 중개법은 못 맞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핑계를 못 대. 그러니까 제일 만만한 핑계가 공시법 세법이에요. 그래서 옛날 이제 다 뒤집어 쓰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아무 안 하면 주등기야 주등기.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분도 봤어요. 분명히 공법 까라고 떨어졌는데 와가지고 공시 때문에 떨어졌대요. 미치겠어 아주 그냥. 뭐 똑같이 한다고요? 4번. 자,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에 소유권 등기를 신청한 경우 신청 정보에 대지권을 적어야 하지만 딱 자르고. 자, 보세요.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이죠. 그럼 이제 이거예요. 내가 301호를 사면 301호만 사요? 토지로 같이 사와요. 같이 사왔어요. 그러니까 301호에 신청할 때, 등기 신청할 때 301호 적어야죠. 대지권도 적어요 말아요. 그냥 적어줘야 될 거니까 적어야지. 그 말이에요. 하지만 건물만에 관한 등기할 때, 자, 건물만의 전세권 대여한대요? 되죠. 그때는 대지권 적을 필요는 당연히 없는 거죠. 이제 여기 좀 이렇게 잘라 보시라고 자꾸 이제 앞으로. 자, 5번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 대지권이 있다는 뜻의 등기가 된 토지 등기 기록에 소유권 신청권 가등기를 할 수 없다. 자, 대지권 등기한 후에 토지만에 관한 가등기 대여한대요? 안 되지. 이것도 처분행위니까. 이제. 그래서 그 이제 그 102번 가장 기본 문제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 그다음 이제 103번. 자, 대지권 등기 틀린 것. 1번.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 기록 표지에 부의하고 또 나왔네. 그 권리 목적인 토지 등록 중 갑구 또는 을구에 대지권이 있다는 뜻을 등기해야 한다. 자, 이것도 이제 막 슬슬 막 지겨워지죠? 엄청 나왔어 그동안. 2번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 대지권 등기를 한 때는 건물 후만에 대한 저당권 등기를 할 수 없다.
맞고. 3번 토지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그 뜻의 등기를 한 때는 토지 등기 기록에 지상권 등기는 하지 못한다. 자, 보세요. 지상권은 처분행위가 아니죠. 그러면 지상권 할 수가 있다가 돼야지. 그래서 앞으로 기억하세요. 대지권은 분리처분 금지라는 거 염두에 두셔야 돼. 그 다음 4번. 자, 4번도 또 함정이 있습니다. 자, 대지권 등기 전. 딱 잘라야죠. 등기 전. 건물만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신청. 자, 보세요,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이렇게 설명했었어요. 지난 시간에. 아파트를 지으면 우리가 분양할 때 토지를 같이 줍니다 그랬죠. 근데 문제가 건물을 지었는데요. 아파트 소유권 취득을 못했어요. 소유권 취득을 못하면 건물만 분양했겠죠. 그래서 이제 A라는 사람이 이제 301호만 분양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301호 돈 빌려야죠. 그럼 그거는 건물만에 대한 저당권이죠. 그럼 그 후에 이제 대지권이 했다. 그럼 보세요. 여기서 건물만에 대한 저당권자, 이 사람은 이 건물만 경매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어야지. 자기 권리는 건물에 한정돼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그 말이에요. 그때 이제 여기 포인트가 대지권 등기 전 저 말이 와야죠. 이제. 그때 이제 그 건물만 경매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5번 지상권이 대지권인 경우 대지권 뜻에 등기가 된 토지 등기 기록에 소유권 영리를 할 수 있다. 자, 이거 어려운 질문입니다. 보세요. 우리 대부분 이렇게 해서요. 아파트 부지 소유권 취득을 해서 건물 졌죠. 그럼 이때는 이제 301호 건물과 소유권 지분을 나눠줬죠. 근데 여기요. 꼭 소유권은 아니에요. 자, 이럴 수 있어요. 아파트 부지는 국가나 지자체 거예요. 그럼 국가가 건설업자한테 지상권을 딱 줬어요. 이제 건설업자가 뭘 취득했어요? 토지 지상권 취득해서 건물을 짓습니다. 건물 분양해야죠. 여기서 그러면 건물 분양할 때 토지는 뭘 줘요? 지상권을 주는 거예요. 지상권을. 이때는 뭔가 하면 301호 건물과 지상권 두 개를 받았죠. 그럼 얘들은 아파트 부지에 뭐가 있다? 지상권이 있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많이 남았죠. 이제 말하고 어떻게 많이 남았어. 왜 꼭 그렇게 해요? 선거 공약 보면요. 그런 말로 와. 반값 아파트를 지어서 반값 아파트. 뭐 서민경제 안정화시키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반값 아파트예요. 왜 반값이에요? 위에 건물에는 건물 대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토지 지분이 포함되어 있죠. 여기는 건물만 사는 거예요. 그게 반값 아파트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자, 다시 토지는 누구 거? 국가 거. 그럼 이제 건설업자가 지상권 취득을 해서 지상권 가지고 건물 지었다. 여기는 건물 분양할 때는 토지는 뭘 준다? 지상권을 주는 거지. 그럼 이제 보세요. 이 사람들은 이제 아파트 부지에 지상권이 있죠. 여기서 대지권이 지상권인 경우에 잘 봐요. 지상권 처분은 돼야 안 돼. 자, 이거 처분하면 얘들은 아파트 부지 아무런 권리가 없지. 이게 분리처분이지. 그래서 이제 보세요. 그래서 이게 꼭 소유권은 아니에요. 소유권 말고 이럴 수 있다 그 소리예요. 나죠? 대지권이 지상권인데 지상권에 대한 저당권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지상권만 경매될 수 있으니까 분리처분이죠. 그럼 한 번 더. 소유자는 누구라고요? 국가죠. 그럼 국가는 보세요. 대지권이 지상권인데 국가는 토지에 대한 처분은 돼야 안 돼? 이건 되죠. 왠가 보세요. 자, 처분하면요. 요 새로운 소유자는요.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아파트 부지를 사왔다 그 말이에요. 샀다가 나중에 기간 만료되면 건물 때려 부시고 새로 지으면 돼야 안 돼요? 된다 그 말이지.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 대지권 특징은 분리처분 금지인데요. 그 권리가 소유권인지 지상권인지를 잘라보시라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여기 다시 자, 지상권이 대지권이죠. 지상권하고 건물을 묶었어요. 지상권과 용해 대지권 뜻에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 등기 기록에 소유권 이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지. 분리처분이 아니지. 그래서 다시요. 그래서 대지권 특징은 처분 금지가 아니고 뭐다? 분리처분 금지라는 거. 그래서 묶어놓은 권리를 쪼개지 마라 그 말이에요. 요거 잘 이해해 보셔야 돼. 요게 시험 나오면 이제 되게 이제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됐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구분 건물이었어요. 됐고. 그럼 이제 가등기 가볼게요. 이제 가등기 특징. 자, 한 해 하나는 기본이고요. 여차하면 2개까지 나와요.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04번은 풀어주시면 되고 105번부터 볼게요. 자, 105번 가등기 설명 틀린 것. 1번 부동산의 임차권의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허용된다. 자, 우리 가등기는 등기할 권리는 다 할 수 있죠. 임차권도 가등기할 수 있다 그 말이고. 2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 등기는 할 수 없다. 자, 무쇠 공감은 이거예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좀 막아달래. 막을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다. 오, 맞고. 그 다음 3번 가등기 의무자도 명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 마소를 신청할 수 있다. 자, 원래 공동이죠. 명인 승낙 받으면 단독 신청할 수 있고. 4번 사인 증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 이전 이전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할 수 있어요. 자, 보시고 이제 왜 하세요? 사인 증여죠. 자, 우리 보세요. 자, 유증은 보세요. 유증. 자, 한번 들어봐 놓으세요. 유증은요, 내가 유언하는 거죠. 유증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예요. 근데 보세요. 사인 증여는 뭔가 하면요, 계약이에요. 계약. 계약인데 이렇게 하죠. 내가 한 거예요. 이제 내가 죽으면 주겠다. 계약을 했죠. 그 내가 지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지. 그럼 이거 장례설 상황이니까 이제 가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돼야지. 그래서 저희도 사인 증여는 계약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등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4번 지문 중요한 지문이에요. 사인 증여 별표 딱 치셔야 돼. 그래서 이제 29회 때 처음 나왔는데요. 자주 이제 앞으로 언급될 지문입니다. 사인 증여. 기억하세요. 사인 증여는 가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하고. 5번. 자, 갑이 자신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저당권 설정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해준 뒤, 이제 저당권에 관한 가등기했어요. 자, 뒤에 병에게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정리를 했다 하더라도, 자,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저당권 설정에 가등기 했고, 그 뒤에 갑이 병한테 뭘 넘겼다? 소유권 이전.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을은 나중에 조건 성취하면 갑이랑 병 중에 누구 상대로 본등기한다? 당연히 갑 상대로 해야지. 원래 가등기 의무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 우리 시험 단골 지문이죠? 맨날 보던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 됐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특히 4번 지문 좀 신경 쓰셔야 돼. 사인증여라는 말. 그 다음 이제 107번 가볼게요. 106번에서 하나만 볼게요. 105번 지문. 106의 5번 지문. 자,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은 가등기 권리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할 수 있다. 자, 줄거주세요.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 여기 한 단어로 가등기 가처분 명령. 요거는 가처분이에요? 판결이에요? 판결이에요. 판결인데, 판결이니까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돼요? 부동산 소재지 아니면 권리자의 주소지. 이제 부동산 소재지 그래야지. 그래서 이제 그 5번 X인데, 거기서 자, 권리자 주소지를 관할이 아니고 부동산 소재지 관할하는 지방법원. 최근에 이 문장 즐겨 뜨는 지문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다른 지문은 편지 내용이 좀 평양하고요. 이제 107번 가볼게요. 자, 가등기와 설명 옳은 것. 자, 기업번 가등기에 따라 본등기함은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순위는 가등기 순위지. 물권 변동 시기는 그게 본등기 시지. 맞는 말이지. 막 찍지 말라 그랬어. 틈만 나면 찍으려고 그래. 자, 니은번 가등기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이나 손해청구권을 보정해서 할 수 있으나 서리 변소와 있죠. 가등기할 수 있고. 이게 맞아요. 그 청구권이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 자, 장래 확정될 청구권 가등기할 수 있지. 이렇게. 저거 잘라 보셔야 돼. 정확하게. 뒤에가 X. 디귿번 가등기 후 가등기 권자가 사망한 경우 권자의 상속인은 상속인을 생각하고 의무자와 공동으로 직접 본등기 신청할 수 있다. 자, 이제 보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갑에서 앞으로 가등기 해놨죠.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했고 우리 시험 붙었어요. 뭐 해야죠? 본등기. 자, 이제 시험 딱 붙었는데 본등기 전에 을이 죽어버렸어. 그러면 을의 상속인 병은 상속 등기하고 본등기한다? 그냥 본등기한다? 그냥 본등기죠. 자, 또는 보세요. 갑이 죽어버렸네?
그러면 갑의 상속인은 상속 등기하고 본등기해 준다? 그냥 바로 본등기해 준다. 바로 할 수 있죠. 영감이 언제나 우리 등기법은 피상속인, 상속인은 동일하게 보니까 이제 요 조항이 그 조항입니다. 이제 신청할 수 있다. 오, 맞는 말이고. 자, 1번 부동산의 임차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 가등기할 수 있어요. 다 되지. 제한 없으니까. 그 다음 미음번 자, 판례는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보존의 대상이 되는 물권변동 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딱 자르고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 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 형식으로 완료할 수 있다고 한다. 자, 포인트 여기네요.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 등기. 자, 그럼 이제 가등기 이전은 주등기, 부기등기? 자, 이제 기억하세요. 다시 정리.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죠. 소유권 200월 이전은 부기등기. 그럼 가등기 이전은 가등기가 소유권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기등기죠. 똑같은 원리죠. 자, 비읍번 토지거래 허가 대상인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신청할 경우 토지거래 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요 토지거래 허가 요거는 가등기 때 본등기 때? 가등기 때지. 그럼 첨부를 해야지. 오케이. X. 다시 이제 확인해요. 토지거래 허가는 요건 세 가지. 첫 번째, 유상계약. 무슨 권리? 소유권, 지상권, 이전 설정. 가로치고 예약 포함. 이렇게 확인하셔야 돼. 그래서 107번 보셨고, 자, 그 다음 이제 108번 볼게요. 이제 27의 기출문제. 자, 가등기 옳은 것. 자, 1번 소유권, 이전 이전권, 청구권이 정지 조건일 때 청구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자, 우리가요, 요 가등기는 장래 쓸 일이죠. 가등기는 그렇게 했죠. 시기부나 정지 조건부일 것. 그럼 정지 조건부니까 가등기 할 수 있다 그래야지. 2번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에 가처 명령이 있는 경우 등기하는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등기한다. 자, 줄거주세요. 자,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 요거 한 단어로 뭐라고요? 요게 가등기 가처분 명령. 그럼 요거는 가처분이에요? 판결이에요? 판결이야, 판결. 판결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단독 신청한다 그래야지. 얘도 이제 단골지문. 3번 가등기 신청 시 가등기로 보존하는 권리를 신청정보 내용으로 등기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자, 가등기 할 때요, 이게 무슨 가등기인지 무슨 권리인지 적어줘야 돼 말아야 돼요? 그냥 적어줘야지. 4번 가등기권자가 가등기 명하는 가처명을 신청할 경우 가등기 문제가 주소지에 관한 지방법원에 신청한다. 자, 보세요. 가등기 가처 명령 판결이죠. 요 판결 관할은 어디? 부동산 소지지 그랬지. 이제 부동산 소지지죠. 5번 자, 가등기에 관해 등기사 이해관계 있는 자는 명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자, 요 문장 기억나세요? 요 문장이요, 우리 8월달 매주 시험 매주 나왔어요. 자, 이렇게 했어요. 을 앞으로 가등기 했죠. 자, 거기에 갑이병에게 부동산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수능 넘어갔어요. 근데 을이 시험 붙었어요. 시험 붙으면 뭐예요? 본등기. 본등기하면 병의 등기는 직권말소. 자, 그런데 을이 시험 떨어졌어요. 그럼 시험 떨어지면 가등기 말소는 원칙은 누가 해야 돼? 갑과 을이 해야죠. 갑과 을이 말소를 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럼 이제 요 병이 가서 가등기 말소하면 돼요, 안 돼요? 되죠. 왠가하면 본등기하면 직권말소죠. 병도 빨리 의뢰 등기를 말소할 시직이 있어요. 얘가 가등기의 이해관계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써요. 가등기의 이해관계인은 누구 승낙을 받아? 명인의 승낙을 받아 가등기 말소를 단독 신청한다, 대위 신청한다. 요거 단독 신청 그래야 돼요. 대위라고 장난을 쳐요, 가끔. 그래서 그 5번도 이제 그 중요한 지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얘는 드디어 이제 5주 연속 나왔어요. 자, 정답은 요거 이제 109번. 이거 30회 문제네요.
자, 틀린 것은 돼 있고 1번 자, 보존 등기를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자, 줄거 주세요. 보존 등기를 위한 가등기. 요 뭔가 하면 이제 이 얘기예요. 보존 등기 하려고 가등기 하겠대요. 그럼 등기부가 있어요, 없어요? 등기부가 없지. 가등기 할 수가 없다. 그 말이고. 2번 소유권의 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 가등기 할 수 있다. 맞죠? 이렇게 해서 이제 대상은 이제 시기부나 정지조건부. 다른 말로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 이렇게 이제 됐고. 이제 맞는 말이고. 3번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 등기가 3자에게 맞춰진 경우 제3자가 본등기의 권리자가 된다. 자, 이거 좀 주의하세요. 요거 좀 주의하실 건 뭔가 하면 자, 보세요. 우리 맨날 이거 봤죠? 가등기하고 소유권 넘어갔다. 근데 얘는 달라요. 보세요.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 등기예요. 뭔가 하면 자, 을이 병한테 뭘 넘겼다? 그렇죠. 가등기를 이전했다고 이 말이에요. 이제 다른 사건이죠. 그럼 이제 보세요. 제3자가 본등기의 권리자가 된다. 뭔가 이제 여기서 이제 조건 성취하면 본등기는 을이 한다, 병이 한다. 당연히 병이 해야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흔히 알던 그 그림이 아닙니다. 주의하세요. 그래서 요거 좀 주의하셔야 돼. 4번. 자, 가등기 권리자가 여럿인 경우 그중 1인이 공유물 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 신청할 수 있다. 자, 공동 가등기에서 1인이 저런 명의로 본등기할 수는 없지.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한 거는 그게 되는 거고 이제. 그래서 요거 틀렸죠? 틀렸고. 자, 이제 5번에 별표 하나 치시고. 이거 되게 어려운 지문입니다. 자, 5번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한 본등기로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딱 자르고 않고 별도로 소유권 이전을 한 경우. 자, 이제 말이 어려웠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했어요. 이제 가등기 해놨죠. 시험부터 뭐 해야죠? 본등기. 근데 문제가요. 가등기 해놨는데요. 요 갑이 생활이 되게 좀 어려워졌어요. 그럼 이제 을이 갑한테 그냥 돈 주고 물건 사면 돼야 한대요. 되죠?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렇게 했어요. 을이 갑한테 돈 주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받아왔어요. 그럼 이제 을은 가등기권자 겸 소유자죠. 요게 민법상 뭐예요? 가등기권자 겸 소유자. 요게 혼동이지. 혼동이니까 이때는 을은 원칙은 더 이상 본등기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요. 요 가등기 뒤에 제3자 명의의 중간 등기가 있을 때 그때는 이제 본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어야 되겠죠. 왜? 제3자랑 순위가 문제되니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여기서 다시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 본등기로 이전하지 않고 자, 그다음 밑에 포인트예요. 별도로 소유권을 한 경우 딱 자르고 그 가등기 후에 본등기가 저축되는 중간등기가 없다면 가등기 본등기 신청할 수 없다는 거지. 혼동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요 지문이 이제 처음 나왔어요, 시험에. 그래서 그 9번 문제에서요. 3번하고 5번 주의하셔야 돼. 3번과 5번. 여기 이제 3주 때 이제 새롭게 나온 지문들입니다. 이제. 그래서 느낌이 5번 지문 앞으로도 이렇게 쭉 나올 지문이에요. 이렇게. 혼동. 자, 기억하셔야 돼. 그 다음 이제 자 110번 가등기 틀린 것. 자, 이제 요 문제는 뭔가 하면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해서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하면 중간 처분은 어떻게 하죠? 직권말소. 모두 직권말소? 그건 아니죠. 이렇게 해야 돼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하면 양립 불가능한 중간 처분은 직권말소고 양립이 가능하면 존속이다. 그걸 이제 따져보는 문제예요. 첫 번째, 임차권 딱 줄거주시고 임차권 설정 등 시험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마친 경우 딱 자르고 등기하는 가등기 후 본등기 전 가등기와 동일한 부분 맞춰진 용의권 등기는 직권말소한다. 뭔가 하면 한 개의 물건에 용의권자 둘이 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직권말소. 2번 저당권 줄거주시고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서 본등기한 경우 등기하는 가등기 후 본등기 전 맞춰진 3자 명의의 용의권 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다.
자, 뭔가 하면 저당권이죠. 저당권 유인권을 양립할 수가 있어요. 지금 와서 수가 없다지. 3번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첨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담보가 등기에 기초해서 본등에 이뤄진 경우. 자, 뭔가 하면 요 담보가 등기죠. 우리가 그럼 담보가 등기해서 본등하면 청산을 거쳐야죠. 근데 뭔가 하면 자, 보세요. 청산 절차 안 거쳤어요. 그러니까 서류가 없겠죠. 근데 보세요. 그럼 이런 경우 등기하는 그 본등기를 직권 말소할 수 있다? 자, 뭔가 하면 우리가 요 말은요. 등기할 때 서류 안 떼왔죠. 각하사유죠. 몇 호 위반? 3호 이하. 그럼 3호 이하 등기는 직권 말소할 수는 없다 그 말이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3번이 답이고 이렇게. 이거 이제 후기하셔야 돼. 그래서 각하사유에서 3호 이하예요. 3호 이하. 됐고. 그럼 4번. 자,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이제 소유권 넘어갔어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신청의 의무자는 가등기할 때 소유자이다. 자, 을 앞으로 가등기하고 소유권 병에게 넘어갔다. 그 을은 이제 갑이랑 병 중에 누구 상대로 본등기? 당연히 갑 상대로 해야지. 자, 5번 가등기 가처명령에서 이루어진 가등기 말소는 자, 이것도 똑같은 그냥 가등기죠. 그래서 통상의 가등기 말소 절차에 따라 하며 민사집행에서 정한 가처분 이의 방법으로 가등기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뭔가 하면 자, 보세요. 여기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은 저건 이제 가처분이에요, 판결이에요. 판결이죠. 이것도 이제 똑같은 가등기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그냥 일반적으로 말소하는 거죠. 이제 됐고. 그다음 이제 111 하나 더 볼게요. 자, 또 이제 좀 복잡한 문제인데. 자, 옳은 것. 자, 가등기는 그로서 보존한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요건일 때 할 수 있으므로 유증으로 인한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는 유언자가 생존 중의 경우에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자, 유증의 가등기죠. 생존 중에는 가등기할 수가 없다. 사망한 후에만. 2번. 자, 가등기는 원래 순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그로써 보존되는 청구권이 양도되었다 하여도 가등기상 권리 이전에 부기등기를 할 수 없다. 자, 가등기 이전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지. 없다. X. 오케이. 3번. 자, 법원에 가등기 가처결정에서 이루어진 가등기 효력도 일반 가등기와 다를 것이 없으므로 가등기 후 경료된 3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기는 위 가등기에 의한 분이 이루어지면 직권 말소될 수밖에 없다. 이것도 이상 없는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그냥 가등기예요, 그냥. 특별한 게 아니죠. 이제. 그래서 이제 중간 처분은 말소되고. 4번. 자,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도 자, 보존 처분이라는 점에서 딱 자르고.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요거는 그냥 판결이에요. 보존 처분이 아니죠. 아예 틀린 말이지, 처음부터. 그래서 뭐 뒤에 이제 절차에 대해서 이제 민사집행을 규정한다. X. 가처분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은 정확히 말해서 뭐다? 판결. 가처분이 아닙니다. 자, 5번. 자, 가등기는 소유권 등 물권의 효력이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권. 줄여주세요.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권. 자, 뭔가 하면 이거는 매매계약 해제죠. 이거는 보세요. 이거는 우리 흔히 말하는 이거는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럼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써요. 이 가등기는 정식 명칭이 청구권 보존 가등기죠. 그 청구권은 채권적, 물권적. 채권적만이에요.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또 민법과 또 이어질 것도 그렇게 시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고 이제 113 가볼게요. 자, 이것도 기출 문제입니다. 자, 날짜 나온 문제. 자, 또 날짜 나오면 또 실쳐 또. 자, 보셔야 돼. 자, A 건물에 자, 보세요. 언제 A 건물에 자, 가등기 들어왔어요. 가등기 언제 들어왔죠? 자, 보세요. 이제 3월 4일 날. 이제 3월 4일 날 가등기 했고, 그 다음 이제 10월 18일 날 본등기 했네요. 자, 이제 보세요. 직권 말소하는 등기. 자, 그럼 이제 우리 중간 처분 고르면 되겠죠? 그 얘기예요. 자, 그럼 보세요. 1번. 자, 갑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에 의해 7월 4일에 한 임차권. 자, 7월 4일인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대항할 수 있대. 요거는 존속 소멸. 대항할 수 있으니까 존속. 2번 3월 15일 등기된 3월 15일 날 가등기 후네요. 자, 가등기 가압류에서 7월 5일에 한 경매. 그럼 얘는 보세요. 둘 다 지금 중간 처분이죠. 본등기하면 얘는 어떻게 된다? 당연히 직권말소가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또 중간 처분액 정확히 뽑아내면 돼요. 뭔지. 또 3번 2월 5일. 자, 2월 5일입니다. 자, 2월 5일 날 이제 저당권 됐네. 저당권이고. 그럼 이제 7월 6일. 7월 6일에 한 경매. 보세요. 이건요. 중간 처분이 경매가 중간 처분이죠. 근데 얘는요. 순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원래 저당권을 따라가야지. 그럼 이거는 보세요. 가등기 전에 경유된 저당권에 의한 경매니까 얘는 중간 처분이지만 존속 소멸. 존속하는 거지. 순위가 더 빠르니까 이렇게 그 말이고. 또 4번 위 가등기를 권리 목전은 7월 7일에 한 가처분. 7월 7일 가처분인데 요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어차피요. 요 가등기권자의 채권자니까 본등기 또 싸울 수 있죠. 그죠? 해당 가등기 목적이니까 요거는 존속 소멸. 존속한다 그 말이지. 되고. 또 이제 5번도 위 가등기상 권리 목조라는 7월 8일에 한 가압류. 7월 8일이지만 요것도 이제 요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니까 존속 소멸, 존속한다 그 말이죠. 이제 이렇게 이제 사례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보시고 이제 요 잠깐 정리하기만 하고 할게요. 확인은 자 그리고 이제 서브노트에서 제일 뒷부분 쭉 가서 자 166. 이 박스 있죠. 그 박스는 꼭 이제 외워주셔야 돼. 166. 자 결론하게 합니다. 첫 번째. 이제 가등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했죠. 중간 처분 어떻게 한다? 모두 직권말소. 그런데 두 개는 제외다. 첫 번째는 가등기 전에 경유된 전에 전세권이나 저당기에 의한 경매. 두 번째는 이제 해당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거. 두 개는 제외죠. 두 번째 용의권에 관한 본등기했다. 이때는 뭐만? 용의권만 직권말소. 이유는 한 개의 물건에 용의권자 둘이 쓸 수 없으니까. 세 번째 저당권에 관한 본등기했습니다. 직권말소는 없다. 그래서 그렇게 정확히 외우셔야 돼요. 이제. 자, 다시 한번 확인. 자, 고개 들어보시고 첫 번째요.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하면 원칙은 뭐다? 모두 직권말소. 근데 두 개는 제외. 첫 번째는 가등기 전에 경유된 전세권이나 저당권에 의한 경매. 두 번째 해당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거. 제외고 용의권에 관한 본등기했다. 이때는 뭐만? 용의권만 직권말소. 저당권에 관한 본등기하면 직권말소는 없다. 그렇게 해야 되지. 그래서 그 박스도 최근에 주로 답으로 틀은 문제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제 됐고. 그 다음 이제 자 114 가볼게요. 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직권말소 이제 고르는 거예요. 자 이제 보시고 문제 푸는 방식 보세요. 이렇게 하세요. 요건 시험 나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가등기 확인하세요. 첫 번째 1번 무슨 가등기? 소유권 딱 줄긋고 본등기한 경우 자 그럼 주세요. 가등기 후 본등기 전 완료된 해당 가등기의 처분제한. 해당 가등기의 처분제한. 얘는 존속 소멸. 존속하는 거죠.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이 그렇게. 또 2번 보세요. 저당권 줄긋고 자 본등기하는 경우 딱 자르고 당해 가등기 후 본등기 전 완료된 동일 범위의 저당권. 저당권은 직권말소가 아예 없지. 존속이지. 또 이제 3번에 지상권 줄 그어주시고 자 본등기한 경우 딱 자르고 가등기 후 완료된 동일 범위의 지상권. 그렇죠. 한 개 물건 지상권 두 개 쓸 수 없다. 어떻게 한다? 그래서 직권말소. 3번 이렇게. 그럼 또 4번 보세요. 4번 전세권 줄 그어주시고 자 전세권 가등기에서 본등기하는 경우 딱 자르고 가등기 후 본등기 완료된 소유권 이전. 자, 용의권은 뭐만? 용의권만이지. 그럼 소유권은 당연히 존속을 해야죠. 이렇게 이제. 그 5번 자, 소유권 또 줄 그어주시고요. 소유권. 본등기하는 경우 딱 자르고 가등기 전에 완료된 저당권에 기해서 가등기 후
분등기 완료된 경매. 여기는 중요한 말이 뭐가 있어요? 가등기 전에 완료된 저당권. 이제 여기 이제 가등기 전이니까 존속 소멸, 존속한다 그 말이지.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뭔가 하면 이렇게 단어만 가지고 푸셔야 돼. 단어 가지고 이렇게. 이거 따지면은 시간 내면 못 풀어요. 이렇게 하셔야 돼. 제일 먼저 이제 확인하죠. 가등기 무슨 가등기냐, 중간 초기이 뭐냐, 결론 딱 떠야 돼.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정확히 이제 시간 내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15번. 자, 이것도 이제 소유권 파트 이제 잘라놨어요. 자, 이제 마지막 확인 문제 해야지. 틀린 것은 1번 가등기된 권리를 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의 양수인 사이에 공동 신청으로 가등기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로 한다. 포인트는 여기죠. 가등기 이전,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 이렇게 있고. 2번 등기한이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에서 지상권 설정에 본등기한 경우. 자, 지상권 줄거주시고. 자, 한 경우 딱 자르고. 가등기 후 본등기에 맞춰진 저당권 등기는 직권 말소한다. 자, 용의권은 뭐만? 용의권만이지. 답은 2번. 오케이. 3번 하나의 가등기에 대하여 수인의 권자가 있는 경우 그중 권리자 중 1인은 1인의 지분만에 대한 이전등기는 신청할 수 있다. 자, 공동가등기에서 1인이 자기 지분만 등기할 수 있다 그 말이지. 되고. 4번 자, 토지거래 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정권 보존에 가등기를 신청하거나 지료에 관한 약정이 있는 지상권 설정 가등기를 신청한 경우에 토지거래 허가를 첨부해야 한다. 자, 여기죠. 허가 구역에서 이제 가등기하죠. 그럼 토지거래 허가는 첨부해야 안 해요? 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소유권, 지상권 나왔고. 자, 5번 자, 소유권 정권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본등기하지 않고 자, 다른 원인으로 인연한 경우. 자, 보세요. 요거 이제 기억나세요? 자, 요 사건이에요. 가등기한 후에 본등기 아니고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 받아왔다. 그 말이죠. 자, 가등기 후 미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3자 앞으로 처분자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할 수 있다가 돼야죠. 원칙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때? 이렇게 중간 처분이 있을 때 이때는 된다. 그 말이죠. 이렇게 이제 되고. 그래서 이게 자꾸 언급되는 지문들입니다. 이제. 그래서 자, 이렇게 푸시면 뭐 가등기 파트는 더 이상 다른 문제는 없어요. 다 겹친 지문이고. 자, 그럼 마지막 처분 제한. 오늘 제가 1시 반 안 넘기려고 열심히 달렸어요. 자, 오버했어요. 자, 보시고. 자, 처분 제한이고. 자, 처분 제한은 그거 기억하세요. 자, 이제 또 올려보세요. 가압류와 가처분 차이가 뭐죠? 가압류는 금전 채권이고, 가처분은 금전 채권 이외고, 또 보면 가압류할 때는 총 금액을 적어야 안 적어요? 금전 채권이니까 가압류는 적어줘야지. 가처분은 적을 필요가 없다. 그냥 하겠지. 그래서 보셨고, 그래서 일단 자 117번 알아볼게요. 117번 요거는 제가 좀 오버한 것 같아. 117번에서 이제 3, 4번은 보지 마시고요. 1번, 2번 두 개만 보세요. 지금. 자, 117번 가처분 틀린 것은 1번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가처분을 도면 첨부하여 촉탁한 경우 등기한 촉탁을 수여해야 한다. 자, 여기 보시면 보세요. 부동산 일부에 가처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초빙 일종이니까. 도면 첨부해도 안 돼요. 됐고. 2번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실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등기는 할 수 없다. 자, 아까 나왔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할 수 없다. 대신에 3, 4, 5세기는 지워버리세요. 그걸까지 우시면 나오진 않아요. 다 지워버리시고. 자, 오버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118번. 자, 제가 문제를 안 뽑았는데 한번 풀어볼게요. 118번. 가압류와 가처분. 자, 옳은 것. 1번.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는 부기등기로 한다? 소유권 목적이니까 주등기로 가야지. 2번.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기를 신청할 수 없다? 자, 가처분 들어왔죠? 지상권 설정해 줄 수 있어요. 맨날 하는 말. 얘들은 처분 금지 아니고 제한이니까 다 할 수 있죠. X. 3번. 가압류 등기, 말소 등기는 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 신청해야 한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가압류 어떻게 등기했죠? 촉탁으로. 그럼 말소도 촉탁으로 해야 돼. 법원 신청하면 법원에서 촉탁이 들어와야죠. 이제. 3번 질문 중요합니다. 4번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의 경우 금전 채권을 피부정으로 기재한다. 자, 가처분이니까 금전 채권 적을 필요는 없다는 거고. 5번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해서 가압류 가능하다. 자, 보세요. 이제 공유지분은 처분이 되어야 한대요. 되죠? 그럼 가압류 잡아봐라. 잡을 수 있어야지. 맞는 말이고. 근데 이거요. 합유 지분은 가압류할 수가 없죠. 이유. 합유 지분은 처분할 수가 없으니까 가압류도 안 된다 그 뜻입니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다음 이제 119, 120, 121. 자, 그 세 개는 자, 책 좀 잠깐 펴 주시죠. 서브노트. 제일 뒷장 서브노트. 자, 168. 거기 6번이 있죠. 가처분 등기, 이유 등기, 말소. 자, 거기 이제 줄이막 거져 있나요? 네. 있죠. 자, 정상입니다. 자, 보시고 자, 위치판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요. 가처분 나오잖아요. 그럼 대표 사건은 그거예요. 이중매매. 자,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이제 갑이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고 이제 갑 앞으로 이제 등기돼 있어야죠. 이렇게 이제. 1번 소유권 보존 갑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갑과 을이 부동산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을 앞으로 뭐 해야죠? 등기해야죠. 근데 갑이 등기 안 해주고 버티고 있어요. 을 혼자 등기할 수는 없죠. 그럼 이제 보세요. 을. 자, 갑이 보고 있는 중인데 갑과 병이 매매 계약을 또 체결했어요. 그럼 문제는 병 앞으로 소유권 등기하면 을이 병한테 내 거다 주장할 수가 없죠. 그럼 이제 문제 보세요. 을이 급해요. 을은 법원 재판하기 전 뭐 먼저? 그렇죠. 가처분 먼저 해야죠. 법원에 가서 이제 가처분 신청을 딱 하면 법원은 이렇게 해요. 법원요. 을이라는 사람이 채권자라는 가능성만 있으면 돼요. 그럼 매매계약이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죠. 이때 이제 갑의 건물에 을을 위한 가처분 등기 해야죠. 이제 가처분 등기는 이제 누가 신청한다? 법원이 해야지. 법원에서 결정을 내렸으니까. 법원이 하니까 뭐다? 촉탁이죠. 촉탁. 촉탁 들어왔어요. 그럼 등기합니다. 자, 2번 딱 쓰고 가처분 적어줘요. 자, 목적은 이렇게 적어줘요. 목적은 이제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 이렇게. 촉탁이다. 등기했습니다. 그럼 문제는 가처분 등기한 후에는 갑은 병한테 소유권 넘길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얘들은 처분 제한 등기, 금지 등기. 처분 제한 등기예요. 자, 들어왔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자, 병 앞으로 등기해야죠. 3번. 소유권 이전, 병 쓰고. 그 문제는 보세요. 가처분 이거 말짱 하나만 하죠. 해놔도 다 팔아먹을 수 있어요. 말짱 꽝이죠. 근데 이렇게 하세요. 이게 말짱 꽝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요. 소송 제기하기 전 우선조 제기했습니다 그랬죠? 그 다시 이제 우리 법원에 다시 가요. 가서 이제 소송을 제기해요. 이거를 본안 소송 그래요. 주장을 딱 해요. 갑과 병의 매매. 이 매매는 이중 매매에 무효다 주장합니다. 이중 매매는 언제 무효? 적극과 다음 좀 더 길게 뭐해? 제2 매수인이 매도인 배임행위에 적극하다 하면 무효죠. 주장 딱 했는데 정말로 을의 말이 맞아요. 판결 나와요. 갑과 병의 매매 계약은 이중 매매에 무효에 해당한다. 자, 그러므로 갑은 을에게 등기를 이행하라 형하여. 자, 갑은 을에게 등기를 이행하라. 무슨 판결? 이행 판결. 그럼 이제 판결 받았어요. 그럼 이제 문제는 을이 법원에 등기소 딱 가서 자기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신청하겠죠. 근데 문제는 이거 신청하면 딱 보세요. 등기할 거예요. 4번 소유권 이전 을 적으면 등기부 상으로는 소유권을 누가 준 게 돼요? 병이 주게 돼버리죠. 근데 문제는 보세요. 지금 우리가요 가처분 등기한 후에도 처분할 수 있죠. 이거는 원인 무효는 아니야. 근데 판결서에 무효라 쓰여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요. 가처분 건자가 본안 승소해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 등기할 때 하나
하나, 요거랑 가처분 후 격려된 3자명의 소유권 말소. 두 개는 어떻게 말소한다? 동시에 단독 신청. 동시에 단독이에요. 그럼 이제 보세요. 두 개 들어왔어요.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 하나. 그 다음에 병해 등기 말소. 그 이제 딱 같이 들어왔죠. 그럼 등에 이렇게 합니다. 일단 4번 쓰고요. 3번 소유권 말소라고 적어요. 그래서 밑에는 촉탁이 다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병해 등기를 지워요. 그럼 소유권 어떻게 됐어요? 누구한테? 갑한테 돌아갔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소유권 이전 을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보세요. 이제 보세요. 신청을 받아서 병해 등기 말소하고 을 앞으로 등기했죠. 그럼 등기한이 가처분 필요 없다. 알아요, 몰라요? 알지. 어떻게 말소한다? 그렇지. 그래서 등기한이 6번 쓰고 2번 가처분 말소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지워요. 그럼 이제 등기부는 갑에서 을로 끝. 이렇게 된 거죠. 지금 두 문장이에요. 아까 그래서 뭔가면 가압류 가처분 차이점이 있죠. 그 두 문장, 요거 두 문장이 시험 나와요. 요 문장은 거기 있어요. 책에서 168 서브노트 6번에서 가처분 등기 이후 등기 말소죠. 그래서 이제 1번과 2번 지문입니다. 기억나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되고 이제 요 문장을 이제 풀어볼게요. 요게 시험 나오니까 이제 119번. 자, 119번인데 이것도 좀 센 문제가 와버렸네. 자, 요거 이제 과거 기출 문제입니다. 자, 집 하나 보세요. 일단 토지가 갑거예요. 갑거고 제일 먼저 이제 을에 뭐가 들어왔다? 을에 근저당권 설정됐고, 그 다음 이제 병 앞으로 뭐가 됐고, 병이 이제 소유권 이전의 가처분 잡아놨죠. 그 다음에 정 앞으로 뭐 됐다? 가압류. 그 다음에 이제 을이 뭐 했다? 이제 을이 이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들어왔죠. 근데 그 후에 다시 이제 병이 뭐 한다? 이제 여기서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 이전. 자, 그럼 이제 이걸 딱 보시고, 자, 기출 문제. 자, 보시고, 자, 포인트가 뭐예요? 제일 먼저 가처분 잡아야지. 병의 가처분에 기해서 병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 등기했죠. 이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이제 병이 이제 가처분권자예요. 가처분권자가 본안 승소해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 등기할 때 가처분 후 격려된 3자명이 말소는 어떻게? 동시에 단독 말소하고. 이거 지워지겠죠? 그러면 지워지고 병 앞으로 등기하면 요 가처분 어떻게 한다? 주권 말소. 우리 둘밖에 모르잖아요. 보기만 봐요. 보기가 뭔가. 보기가 1번, 2번은 똑같죠. 정의 가압류. 요거 어떻게 말소한다? 동시에 단독이지. 그래서 1번은 직권이니까 틀린 말이죠. 2번 정의 가압류 말소 어떻게? 병이 단독 신청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는 말이지. 그럼 또 이제 그 다음 3번, 4번 묶어놓고 정의 가처분. 병의 가처분 이거. 그럼 이제 보세요. 자, 이제 정의 등기를 말소시키고 병 앞으로 소유권 등기했으니까 요거 필요 없다, 안다, 모른다? 안다. 어떻게 말소한다? 주권 말소. 둘 다 보니까 쓸데없는 말이죠. 둘 다 X지. 딱 두 문장이니까요. 이거 이렇게. 그럼 이제 또 하나. 이제 보기가 5개 안 나오니까 하나 더 적어놨지. 요 저당권에 기한 경매. 요거는 말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는 순위가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야지. 그러면 가처분 앞에 있으니까 요거랑 동순이니까 말소할 수는 없다 되는 거지. 끝. 이게 두 문장이라고 지금 시험 나오는 게. 내가 네 문장이면 시험 수업이 안 해. 근데 딱 두 문장이에요. 그렇게 시험 나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게 이제 23회 기출 문제예요, 지금 이렇게 이제. 그래서 보셨고, 19번, 119번 이해할 수 있으시죠? 그 다음 이제 120번 볼게요. 요건 25회 문제예요. 자, 틀린 것은 뭐라 쓰는지 또 한번 보자고요. 자, 1번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된 후 딱 자르고, 가처분 채무자를 의무자로 하여 소유권 이전을 신청하는 가처분 채권자는
그 가처분 등기 후에 맞춰진 등기 전부에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전부 다는 아니고요. 양립할 수 없는 것만. 양립이 가능한 거는 말소할 필요가 없다 그 뜻이니까. 그 틀린 말이에요. 전부. 제 때문에. 끝이에요. 자, 2번. 가처분 채권자의 가처분 등기 후에 등기 말소를 신청할 때 가처분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여야 한다. 뭐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3번. 가처분 채권자의 말소 신청에 따라 가처분 등기 후의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관은 그 가처분 어떻게 말소한다? 직권 말소한다. 그러면 1번과 2번 또 두 문장이죠. 이렇게 이제. 그 다음 이제 3번, 4번은 4번, 5번은 낼 게 없었어요. 아무리 적어놨어. 4번. 등기원인을 경정하는 등기는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공동에 의한 경우는 공동으로. 이게 무슨 뜻이야? 문제를 내고 나니까 쓸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무 갖다 놓은 거야 그냥. 아무 말 대행진. 5번. 체납 처분이란 상속 부동산의 압류 등기를 촉탁하는 간공서는 상속인 상이 없더라도 권리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 이것도 의미 없어요. 빼세요. 그래서 그 120번에서 1, 2, 3, 3개 보시면 돼. 이렇게 이제. 여기 25회 문제입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이게 25회 때까지 시험이 열심히 잘 나오다가 그 후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지금. 그래서 올해가 문제야 이제 그게. 그리고 자 121 하나 더. 요거 이해하시면 돼요. 자, 가처분 권리자의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승소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실행하는 경우 가처분 등이 저촉되는 3자 명의의 소유권 말소 어떻게 한다? 자, 1번. 가처분 권리자와 채무자가 공동으로 말소한다? X. 2번. 채무자의 단독신청으로 말소한다? 채무자가? 아니지. 3번. 가처분 권리자의 단독신청에서 말소한다? 이게 맞지. 의리 단독신청이었으니까. 답은 3번. 됐고. 4번 거는 필요 없고. 그래서 딱 두 문장이에요. 다시요. 가처분권자가 본안 승소해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 등기할 때 가처분 후 종료된 3자 명의 소유권 말소는 어떻게? 그게 동시에 단독. 그때 그 가처분은 그게 직권 말소라고 이렇게 그 뜻이에요. 이제 이렇게 되고. 여기까지가 이제 가처분 파트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 122번 있죠? 이 문제 제가 원래 책에 안 넣었었거든요. 근데 누가 하도 뭐라 그래서 집어넣었어요. 자, 저 잠깐 보고 갈게요. 이제 객관식 시험이니까 보세요. 찍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28의 기출문제죠. 기출문제예요. 이렇게 나왔어요. 지체 없이가 시험 나왔죠. 지체 없이가.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하는 등기. 자, 이제 풀어보자고요. 뭔지 모르겠지만 기업번 건축업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사용승인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기록된 보존등기가 된 후에 이제 사용승인이 없었어요.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이 해야 할 사실에 관한 기록의 말소 등기. 자, 이런 말 들어봤나요? 모르죠? 그럼 넘어가. 고민하지 말라니까 넘어가. 언제나 문제는 풀 수 있게 줘요. 니은번 집합 건물에 있어서 규약에 따른 공용분이라는 뜻의 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규약이 폐지된 경우 그 취득자에 관한 해야 할 소유권 보존 등기는 지체 없이지. 자, 밑에 골라. 니은 들어간 거. 딱 두 개 남았죠. 3, 4 이렇게 남았잖아요. 그럼 이제 리을인지 미음인지 둘 중에 하나, 두 개 하나 맞겠네. 자, 일단 디귿은 심심하니까 보자고요. 자, 존재하는 건물이 전부 멸실했어요. 멸실 등기해야죠? 얼마 이내? 1개월 이내. 얘는 아니고. 출제연도 이건 알겠다 생각을 한 거야 지금. 자, 리을번 촉탁이나 직권에 의한 신탁 변경을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산의 운용을 위한 방법이 변경됐을 때 수탁자가 해야 할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 등기. 이런 말도 못 들어봤죠? 그럼 넘어가. 미음번 토지 지목이 변경된 경우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이 할 변경 등기. 지목 변경, 표시 등기 얼마 이내? 1개월 이내. 그럼 답은? 3번이야. 이거 봐요. 그렇게 풀어도 답이 나온다고 지금. 이 문제를 실은 이유가 뭔가면요. 원래 뺐었거든요. 뺐는데 누가 이걸 외우고 있더라고요. 이 문장을 열심히 막 지체 없이 뭐가 막 자르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뭔가면 출제위원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막 이상하게는 못 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충분히 찍을 수 있게 줍니다. 그래서 보셨고
일단 이번 제가 7, 8달 과정은요. 최대한 문제를 좀 많이 풀었어요. 뭔가면 어차피 문제는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또 보시면 문제를 풀어보면 나오는 점이 겹치죠. 그래서 이제 그냥 그거 좀 보시라고 좀 문제를 많이 실어놨어요.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하나 지금도 꼭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등기법 말이 너무 어렵대. 지금 9월인데 지금 와가지고 말이 어렵다면 이해가 안 돼. 지금 자꾸 보셔야 돼. 그리고 이제 하는 말 공시법은요. 공법 반만 하면 다 맞을 수 있어요. 공법 반만 하면 반만 하면 돼. 반밖에 안 되잖아 과목이. 그러니까 이제 오늘 수업 끝나고 집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공시법을 공법 반만큼 했나 안 했나? 자, 공법 반만큼 하신 분 없어. 지금까지 아직 아무도. 그래서 이제 우리 법은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러니까 9월달 10월달 동영 문제 있죠? 열심히 푸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수고하셨고요. 이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